안녕하세요. 찻도박이입니다. 전기차 시장이 주춤하고 있는 사이 수입 브랜드와 국산 브랜드의 전기차 가격이 거의 차이가 없는, 아니 간혹 수입 브랜드의 전기차가 더 저렴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모델은 라이트의 디자인에 진심인 아우디에서 가장 저렴한 전기차 큐퍼 이트론 스포트백 40 프리미엄입니다. 시승차 협찬은 고진 모터스 아우디 동대문 전시장에서 협찬해 주셨는데, 아우디 동대문 전시장은 다양한 시승차가 구비되어 있고 친절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제가 추천하는 딜러님은 오지은 딜러님으로 이미 유튜브로도 활동하고 계시고, 무엇보다 친절한 상담은 물론 파격적인 프로모션까지 진행하고 있으니 큐퍼 이트론 뿐만 아니라 아우디 차량을 구매하시려는 분들은 아우디 동대문 전시장에서 근무하는 오지은 딜러님께 연락하시면 됩니다. 그럼 찻도박이에 꼼꼼함을 더한 큐퍼 이트론 스포트백 40 프리미엄의 시승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큐퍼 이트론 스포트백 40 프리미엄의 가격은 7,270만원으로 출고 가격이 경쟁사의 차량보다 월등히 저렴한 가격을 자랑하며 할인은 두 자릿수의 할인율을 보여주고 있어 실질적으로 6천만원대에 구매가 가능합니다. 정확한 할인은 아우디 동대문 전시장의 오지은 딜러님께 문의하시면 됩니다. 큐퍼 이트론의 디자인은 다른 브랜드에서 보기 힘든 라이트의 기능과 아우디 특유의 선을 활용한 디테일이 돋보이는, 어느 방향에서 보더라도 전혀 심심하지 않는, 때로는 묵직한 디자인을 보여주다가 어느 순간 날렵한 디자인도 눈에 띄는, 시간이 지나도 질리지 않는 팔방미인의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닛의 파워돔은 보닛 끝에 위치하고 있어 차량을 더 넓게 보이게 하는 효과와 안정감을 느끼게 하며, 많은 LED로 구성된 주간 주행등은 다른 브랜드에서 보기 힘든, 운전자가 그날그날 기분에 따라 주간 주행등 디자인을 바꿀 수 있는 점과 야간에 웰컴 애니메이션이 작동하는 점까지 감성을 만족시켜줘 만족스러운 기능이었습니다. 라이트는 매트리스 LED 라이트로 구성되어 어댑티브 오토 하이빔을 지원하는데, 라이트의 밝기는 잠시 후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릴은 아우디 SUV 특유의 팔각 그릴로 되어 있으며 그릴 주위에 블랙 하이그로시로 마감하여 고급스러움을 느낄 수 있고, 공기 저항을 줄이기 위해 그릴 구멍은 다 막혀 있지만 독특한 패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범퍼 하단부는 어느 곳을 봐도 밋밋하지 않는 날렵한 디자인을 보여주지만 에어커튼은 디자인 형상으로만 되어 있어 약간의 아쉬움이 있습니다. 옆면 디자인은 스포트백 특유의 유려한 라인들이 돋보이면서 아우디 차량의 시그니처인 갈매기 날개 모양의 캐릭터 라인을 보여줘 보는 각도에 따라 오버 팬더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으며, 팬더 가니쉬와 사이드 스커트는 블랙 하이그로시로 마감하여 전면과 전혀 다른 스포티한 디자인을 보여주었습니다. 팬더에는 S라인 배지가 있고, 윈도우 몰딩은 상단은 블랙 하이그로시로 날렵함을 살리고 하단은 크롬으로 포인트를 주는 디테일이 돋보였지만, 사이드 미러는 차량의 크기에 비해 상당히 큰 크기로 약간 부담스러운 디자인을 보여주었는데, 여기에 사이드 카메라도 넣어주면 좋겠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데일리성에 신경을 쓴 모습이 있는데, 바로 도어의 길이가 길어 사이드 스커트까지 덮어줘 날씨에 상관없이 타고 내릴 때 오염물이 바지에 묻지 않아 만족스러웠습니다. 루프 라인과 트렁크 라인은 스포트백 특유의 유려한 라인을 보여주며, 트렁크 라인 끝에는 커다란 스포일러가 있는데 대충 만든 디자인이 아닌 차량과 잘 어울리면서 공기 저항까지 줄여줄 수 있어 다른 브랜드와 차별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후면 디자인은 옆면 디자인과 이어지는, 전면 디자인은 안정감을 느낄 수 있다면 후면 디자인은 스포티함을 느낄 수 있는데요. 점선으로 길게 이어지는 후미등은 날렵한 디자인을 보여주는데, 커다란 아우디 엠블럼이 돋보이면서 주간 주행등보다 더 화려한 애니메이션을 보여줘 차량을 잠그거나 잠금 해제할 때 얼굴에 미소를 짓게 할 정도로 만족스러우며, 범퍼 하단부에도 블랙 하이그로시와 무광 크롬으로 마감하면서 디자인 요소에 디퓨저가 있어 스포티함을 살렸습니다.
휠은 앞 235, 50, 20인치, 뒤 255, 45, 20인치의 5 V-스포크 그래파이트 그레이 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Q4 e-tron 스포트백의 야간 디자인, 라이트와 소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Q4 e-tron 스포트백의 실내 디자인은 날렵하면서도 운전석 중심으로 디자인되어 있으며 아우디 특유의 독특한 공조기 디자인과 대시보드의 길다란 직선이 도어를 지나 실내를 감싸주는 느낌과 함께 버튼도 딱 필요한 것만 배치하여 깔끔하면서도 안정적인 느낌을 받을 수 있지만 대시보드가 상당히 실내로 들어와 있어 시각적으로 조금 답답하게 느껴져 약간의 아쉬움이 있습니다. Q4 e-tron 스포트백의 실내 구성은 10.25인치 계기판, 11.6인치 디스플레이, 더블 스포크 스포츠 스티어링 휠, 전자식 기어, 매트 브러쉬 다크 알루미늄 트림, 앰비언트 라이트, 가죽으로 된 S 스포츠 시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계기판은 차량에 탑승하면 웰컴 애니메이션이 작동합니다. 10.25인치 계기판은 크기는 조금 작지만 선명한 화질과 좋은 안부 표현을 보여주며 세 가지의 테마를 운전자의 취향에 따라 선택이 가능하고 스티어링 휠의 뷰 버튼을 누르면 계기판 정보를 전체 화면으로 보여줘 때때로 센터 디스플레이보다 더 편하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데 특히 내비게이션을 사용할 경우 과속 카메라를 디스플레이는 표시는 안되지만 계기판에서는 표시가 되는 만큼 아우디는 계기판의 진심인 것 같습니다. 주행 중 보이는 시인성은 필요한 정보로만 구성되어 있고 조작에 따른 반응도 아주 빠른 편으로 전혀 답답함이 없는 좋은 시인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1.6인치 디스플레이는 아주 선명한 화질을 보여주지만 때때로 색감을 너무 과하게 표현하여 약간의 이질감이 느껴졌습니다. 테마는 기존 아우디와 마찬가지로 깔끔한 테마를 보여주며 운전자의 취향에 따라 바로가기를 변경할 수 있지만 각 기능마다 카테고리 분류가 조금은 애매하게 되어 있어 기능을 찾을 때 약간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은 색 배열을 잘하여 주행해야 할 도로를 헷갈리지 않으며 알려주는 정보는 과속 카메라는 기본으로 알려주고 무엇보다 버스 전용차로 단속도 경고를 해주지만 디스플레이에는 표시가 되지 않으면서 새로운 도로는 검색이 잘 안되거나 과속 카메라 정보가 현재 도로와 다르게 알려주는데 무엇보다 동급에는 없는 증강현실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장착되어 있는 만큼 내비게이션 성능이 좋지 않아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기가 어려워 내비게이션 성능은 꼭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주행 중 보이는 시인성은 디스플레이가 운전석을 향하고 있으면서 계기판보다 아주 살짝 아래에 위치하여 지도를 보거나 영상을 볼 때 불편함은 느껴지지 않고 무엇보다 계기판과 디스플레이에 내비게이션 화면을 띄워놓으면 아주 좋은 시인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포츠 스티어링 휠은 S 엠블럼이 있으며 스티어링 휠 양옆에 타공이 되어 있어 손에 땀이 있어도 미끄럽진 않지만 두께가 조금 얇게 느껴져 약간의 아쉬움이 있습니다. 버튼의 조작감은 아우디가 잘하는 부분으로 통으로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지만 버튼을 누르는 피드백이 정확하며 터치로도 사용이 가능하여 지문이 묻는 것만 제외한다면 만족스러운 버튼 조작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전자식 기어는 사각형 모양으로 사용 방법도 직관적이어서 편하게 사용이 가능하지만 디자인이 기존 세련되면서도 멋진 디자인을 보여준 아우디가 아닌 것 같아 아쉬움이 있습니다. 실내 트림은 센터페시아,
센터 콘솔, 도어까지 매트 브러쉬 다크 알루미늄 트림과 블랙 하이글로시로 마감되어 있고 센터 패시아 트림에는 이트론 마크가 있어 고급스럽게 보이지만 지문이나 먼지가 너무 잘 보여 관리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죽으로 된 부분은 도어 손잡이, 시트밖에 없으며 버튼은 공조기 버튼을 제외하면 대부분 플라스틱으로 마감하였습니다. 도어 스커프는 S라인 발광 금속 도어 스커프, 페달은 알루미늄 페달, 천장은 블랙 헤드라이너로 마감되어 있습니다. 주행 중 보이는 실내 재질은 막 고급스럽지는 않지만 저렴한 느낌은 느끼기 힘들어 무난한 수준을 보여주었습니다. 앰비언트 라이트는 6가지의 프리셋을 선택할 수 있고 라인 등과 표면 등을 30가지의 색으로 취향에 따라 변경이 가능합니다. 앰비언트 라이트의 디자인은 깔끔한 편으로 주행 중 보이는 앰비언트 라이트는 경쟁사의 화려한 디자인은 볼 수 없지만 충분히 고급스러운 디자인을 보여주며 무엇보다 주행 중 시야에 방해가 되지 않아 만족스러웠습니다. 그 외 사이드 미러, 도어 스커프에서 라이트가 점등되어 헤드라이트와 앰비언트 라이트 같은 조명에는 진심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일렬 시트는 가죽으로 된 S 스포츠 시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본 정동 시트에서 추가로 조절되는 부분은 다리 받침대 연장, 다리 받침대 위아래, 요추 받침대까지 조절이 가능하며 시트의 모양은 버킷 시트인데 옆구리를 조절할 수 없어 약간의 아쉬움이 있습니다. 일렬 시트의 착자감은 쿠션이 조금 단단한 편으로 몸 고정 능력도 준수하여 스포츠 주행을 해도 불편하지 않고 도로의 잔진동을 서스펜션뿐만 아니라 시트도 진동을 흡수하여 장시간 주행해도 피곤하지 않아 의외로 만족스러운 착자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2열 시트도 가죽으로 되어 있으며 공간은 카시트를 설치하기에 루프라인이 조금 낮다 보니 편하지는 않으며 유아용 카시트를 설치했을 때 여유로운 다리 공간을 보여주고 성인 1명과 어린아이 1명이 여유롭게 탑승이 가능하며 주니어 카시트를 설치했을 때는 아주 여유로운 다리 공간을 보여주었습니다. 키 181cm의 성인 남자가 착석할 때 머리 공간은 조금 부족하고 다리 공간은 여유로운 편으로 키가 크신 분들은 편한 자세로 착석할 경우 다리 공간이 조금 줄어들지만 큰 차이를 느끼기 힘들며 성인 3명이 탑승하기에는 센터 터널이 없어 불편함이 없는 무난한 공간을 보여줍니다. 시트의 착자감은 1열보다 조금 더 부드러운 쿠션을 느낄 수 있고 시트의 모양과 각도가 적절한 각도를 가지고 있으면서 몸을 잡아주는 모양으로 의외로 아주 좋은 고정력을 보여줘 만족스러운 착자감을 느낄 수 있지만 창문의 크기가 조금 작게 느껴져 약간의 아쉬움이 있는데 파노라마 선루프를 개방할 경우 어느 정도 해소되며 창문은 쿠페형 차량이지만 100% 다 열려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Q4 e-tron 스포트백 40 프리미엄의 편의사양은 어댑티브 오토 하이빔, 주행보조 기능, 오토홀드, 증강현실 헤드업 디스플레이, 1열 열선 시트, 스티어링 휠 열선, 3존 에어컨디셔너, 무선 충전기, 파노라마 선루프, 정동 트렁크, 후방 카메라, 애플 카플레이, 아우디 노멀 오디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댑티브 오토 하이빔의 작동 속도는 시속 60km에서 작동하며 중지 속도는 시속 40km에서 중지됩니다. 라이트의 밝기는 아주 밝은 편으로 하이빔이 작동할 때와 안 할 때의 편차가 상당하며 가로등이나 조금만 밝은 빛을 보면 바로 하이빔이 중지되어 약간의 아쉬움이 있지만 앞에 차량이 있을 경우 차량의 수와 상관없이 하나하나 모두 계산하여 그 부분에만 하이빔을 조절하는 모습을 보여줘 야간 주행을 할 때 피로도를 낮춰줌과 동시에 눈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주행보조 기능은 차간거리 유지는 좋은 편으로 끼어드는 차량이나 주행 중인 차량, 정차되어 있는 차량까지 모두 부드러운 제동과 가속을 느낄 수 있지만 고속도로의 차로 중앙 유지에서는 조금 불안하게 느껴질 정도로 차선 중앙을 유지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조금씩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여줘 약간의 아쉬움이 있습니다. 증강현실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기본 헤드업 디스플레이와 나누어져 있어 총 2개로 작동합니다. 증강현실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주행보조 기능을 사용하거나 내비게이션을 사용해야 하며 내비게이션을 사용할 때 경로를 아주 자세히 멀리서부터 표시해줘 전혀 헷갈리지 않고 주행보조 기능을 사용할 때 차선을 벗어나면 경고를 하고 어느 차를 인식하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보여줘 만족스럽게 사용이 가능하였지만 밝기가 조금 어두워 시인성이 그렇게 좋지 않아 조금 더 밝기가 더 밝았으면 좋겠습니다. 2열 편의 사양 중 유일하게 3존 에어 컨디셔너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무선 충전기는 충전 속도가 다소 아쉬우면서 스마트폰을 고정하는 부분의 재질이 플라스틱으로 되어 무선 충전기를 자주 사용할 경우 스마트폰에 흠집이 발생할 것 같아 아쉬움이 있습니다. 썬루프는 파노라마 썬루프로 전기차에서 보기 힘든 개방이 가능한 썬루프입니다. 트렁크는 정동으로 작동하며 4대2대4 시트 폴딩을 지원합니다. 공간은 520리터를 자랑하며 130cm의 캐디백을 세로는 힘들고 가로나 대각선으로 수납이 가능합니다. 시트 폴딩 공간은 1490리터로 키 181cm의 성인 남자가 누웠을 때 조금 부족한 공간을 보여줘 키가 크신 분들이 차박하거나 길이가 긴 짐을 넣을 때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 외 하단 수납함, 왼쪽, 오른쪽 수납함이 마련되어 있으며 12V 시각잭도 있습니다. 카메라는 후방 카메라로 구성되어 있고 화질이 해상도도 다소 부족하고 빛이 하나도 없는 곳에서는 주변이 거의 보이지 않아 개선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애플 카플레이는 무선으로 연결이 가능하며 11.6인치 디스플레이를 전체 화면으로 사용이 가능해 스마트폰 어플을 사용하거나 영상을 볼 때 만족스럽게 사용이 가능하였습니다. 오디오는 아우디 기본 오디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음장은 고음, 저음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음질은 무난한 편으로 가수의 목소리가 잘 들려오면서 저음도 적절히 표현해주고 소리를 가장 크게 틀어도 플라스틱 떠는 소리는 들리지 않아 만족스러웠습니다. How long has it been since I kissed you? I don't wanna wait. How long has it been since you held me? I don't wanna wait. How long has it been since I felt like this about anything? I don't wanna wait. I don't wanna wait no more. 큐포 이트론 스포트백의 파워트레인은 전기모터, 싱글 전기모터, 출력 204마력, 31.6토크, 서스펜션, 앞 멀티링크, 뒤 멀티링크, 구동, 후륜 구동, 타이어 한국 타이어 벤투스 S1 에보3 EV, 브레이크 앞 2개의 피스톤, 뒤 드럼 브레이크, 무게 2150kg, 0에서 100km 공식 기록 8.5초, 최대 한계 속도 시속 160km, 복합 전비 4.8km kWh, 배터리 용량 82kWh, 주행 가능 거리 409km, 완속 충전 속도 11kW, 급속 충전 속도 135kW, 주행 모드 효율, 승차감, 자동, 다이내믹, 개별 설정이 있으며 회생 제동 모드는 총 3단계가 있습니다. 충전 속도는 불만이 없었으나 충전구의 플라스틱 커버가 참 없어 보이게 덜렁덜렁하여 급하게 충전하다가 커버에 흠집이 발생할 수도 있어 프리미엄 브랜드라고 하기에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주행 디스플레이는 따로 없으나 충전에 관한 정보를 볼 수 있는데 충전 전에는 충전량을 설정할 수 있지만 충전 중에는 충전량을 설정할 수 없어 묘하게 이런 부분에서 아쉬움이 느껴졌습니다. 그래도 충전에 관한 정보는 테슬라가 떠오를 정도로 계기판에 자세히 표시되어 역시 계기판에 대해서는 아주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럼
Q4 e-tron 스포트백의 데일리성은 어떨까요? 차량에 탑승할 때 전고가 1620mm로 SUV 치곤 낮은 편으로 1열은 타고 내리는데 불편함이 없지만 2열은 문이 열리는 각도가 조금 부족하여 높이에 따른 불편함은 없지만 2열 탑승 입구가 좁아 아쉬움이 있었으나 도어의 길이가 사이드 스커트까지 덮어줘 옷에 오염물이 묻지 않는 점은 칭찬할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주차를 하거나 출차를 할 때 길이 4590mm, 정폭 1865mm로 구축이나 신축에서 불편함을 느끼기 힘들 정도로 편하게 주차와 출차가 가능하며 주차 후 탑승할 때도 주위 차량에 피해를 주지 않아 만족스러웠습니다. 아파트의 좁은 길이나 오르막길을 주행할 때 제가 거주하는 아파트의 출입구가 아주 좁아 폭이 조금만 넓어도 부담스러운데 Q4 e-tron 스포트백은 전혀 부담스럽지 않고 전고가 그래도 세단보다 높아 아파트의 오르막길이나 내리막길에 부담 없이 주행이 가능하였습니다. 시내에서 주행할 때 제일 먼저 시동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테슬라 차량처럼 브레이크 페달만 밟으면 시동이 걸리고 시트에서 일어서면 그대로 시동이 꺼지는데 이 부분은 아주 편한 기능으로 테슬라를 타본 사람이라면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러고 보면 테슬라를 조금 많이 참고한 것 같죠? 스티어링 휠의 감도는 가벼운 편이면서 일반적인 도로의 코너를 주행할 때 분명히 차의 움직임은 막 경쾌하지는 않지만 운전자가 생각하는 대로 움직임을 보여주고 특히 유턴을 할 때 1.2에서 1.6차선이면 충분히 유턴이 가능해 일반적인 대부분 도로에서 불편함 없이 아주 편하게 유턴이 가능하고 가속을 할 때는 초반 가속이 조금 과하다고 할 정도로 팍 튀어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악셀 페달이 조금 민감하여 발생하는 상황으로 이 부분은 적응이 된 후에는 발생하지 않았는데 또 브레이크 페달의 감도는 너무 둔하게 세팅되어 있어 꼭 브레이크가 밀리는 듯한 느낌을 받는데 내가 원하는 곳에 정차를 하려면 다른 브랜드의 차량보다 더 깊게 밟아줘야 원하는 곳에 정차가 가능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회생제동 때문에 이렇게 세팅한 것 같은데 안 그래도 드럼 브레이크의 사용으로 비판을 많이 받았던 만큼 브레이크 페달의 감도는 개선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회생제동은 어댑티브로 작동하는데 앞에 차량이 없을 경우에는 타력 주행으로 최대한 많은 거리를 이동하고 앞에 차량이 있을 경우에는 적절한 회생제동으로 감속과 동시에 배터리를 충전하여 일반적인 국도를 주행할 때 앞 차량과 적절하게 거리와 속도를 유지하면서 배터리 충전이 가능해 원페달 드라이빙은 안 되어서 아쉽지만 저는 상당히 편하게 주행이 가능하여 만족스러운 어댑티브 회생제동이었습니다. 주행 시야는 전방 시야는 유리가 조금 누워있지만 크게 거슬리는 부분도 없고 특히 A필러도 작은 유리로 되어 있어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려는 디테일이 돋보였지만 후방 시야는 낮은 루프라인도 한복하지만 디자인으로는 훌륭한 스포일러가 유리 가운데에 있다시피 하여 후방 시야는 답답하게 느껴졌습니다. 사이드 미러는 크기가 엄청 크다 보니 주위를 보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어 전체적인 주행 시야는 무난한 시야를 보여주었습니다. 자, 이제 파워트레인 성능을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테스트한 부분은 가속력, 전기모터 반응, 제동력이며 계측기를 통해 기록과 주행 거리까지 측정하였습니다. 먼저 가속력부터 알아보자면 Q4 e-tron 스포트백 40의 0에서 100km 기록은 8.28초, 80에서 120km 기록은 5.95초를 기록하였습니다. 공식 0에서 100km 기록 8.5초보다 월등히 빠른 8.28초를 기록하였는데요. 후륜으로만 주행하지만 가속할 때 타이어 슬립은 거의 발생하지 않고 승차감 모드에서도 8.37초를 기록한 만큼 주행 모드에 따른 가속력 차이는 없는 걸로 보이며 무엇보다 연속으로 가속해도 제일 느린 기록이 8.45초로 공식 기록보다 빠른 것은 물론 0.17초밖에 느리지 않아 전기보트의 성능 유지력도 좋은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메르세데스 벤츠 EQB300 포매틱과 마찬가지로 40이라는 트림에 걸맞지 않는
가속력 자체로만 본다면 170마력대 성능이라고 볼 수 있는데, 특히 고속도로 실영역 구간인 시속 80에서 120km 가속력이 5초 후반대로 좋지 않은 편에 속하는데, 실제로 시속 90km 이전에는 빠른 가속력을 느낄 수 있지만 시속 100km가 딱 되자마자 급속도로 가속력이 느려지는 걸 볼 수 있는데, 고속도로에서 합류할 때 조금 답답한 가속력을 느낄 수 있어 약간의 아쉬움이 있습니다. 초고속 주행 안정성은 무난한 편으로 무게가 2150kg이 넘는 만큼 무게로 누르는 듯한 도로에 붙어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기 모터의 반응은 주행 모드에 따라 달라지지만 승차감 모드에서도 빠른 전기 모터의 반응을 느낄 수 있어 감속과 가속을 하거나 종속 주행 중 가속을 하거나 조속에서 가속을 해도 전기 모터의 빠른 반응을 느낄 수 있으며, 다이내믹 모드로 변경하면 악셀 페달을 짧게 여러 번 밟아도 바로바로 전기 모터가 반응하는 모습을 느낄 수 있어 만족스러운 전기 모터 반응이었습니다. 체감되는 가속력은 초반에 약한 펀치력이 느껴지면서 그 뒤로는 그렇습니다. 그냥 물 흐르듯이 가속이 되어 운전 재미보다는 부드러운 가속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제동력은 생각보다 좋은 제동력을 보여주는데요. 실제로 시속 100에서 0km까지 제동되는 거리를 측정하였을 때 제동 거리 37.89m를 기록하였습니다. 제동 성능은 아주 좋은 편으로 아우디 차량은 제동을 거의 대부분 회생 제동으로 하기 때문에 드럼 브레이크를 사용했다고 해서 일반적인 주행에서 제동력에서는 큰 아쉬움이 없었으나 제동력을 유지하는 부분에서는 확실히 약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연속으로 제동력을 테스트했을 때 제동거리 40.49m를 기록하여 역시나 과격한 주행을 할 때만큼은 회생제동만으로는 부족하여 실제로 브레이크를 사용하게 되는 만큼 쉴 틈 없이 과부하를 일으킬 경우 제동력이 2m가 넘게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줘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큐4 e-tron 스포트백의 핸들링은 기존 아우디의 경쾌함과 부드러움이 공존한 고급스러운 핸들링과는 조금 다른 경쾌함을 줄인 부드러움 위주로 세팅되어 있는데, 스티어링 휠에 따른 차의 반응은 경쾌하지는 않지만 스티어링 휠이 본래의 위치로 돌아가려는 성질이 강해 스티어링 휠을 조잡하게 움직이지 않아도 되어 연속된 코너를 주행해도 묘하게 부담스럽지 않으면서 편하게 주행이 가능하였습니다. 롤은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아주 훌륭한 억제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시속 70km 이하에서는 스티어링 휠을 급격하게 조작해도 감탄이 나올 정도로 롤 억제력과 안정적인 차량의 거동을 보여주는데, 그 이상의 속도에서는 서스펜션의 움직임 자체는 최대한 롤을 억제하려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타이어에서 스키드음이 발생하면서 타이어의 사이드 휠이 조금씩 무너지는 현상이 발생하여 롤이 많은 것처럼 느껴지지만 서스펜션이 타이어의 할일까지 대신하여 열일을 하고 있어 차량의 움직임 자체는 스키드음이 강하게 들려와도 묘하게 안정적인 느낌을 받을 수 있는데, 고성능 타이어로 교체한다면 아주 훌륭한 차의 움직임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코너링 성능은 하필이면 제가 저번주에 미니쿠퍼 JCW를 시승한 여운이 그대로라 조금 야박하게 평가가 되었는데, 완만한 코너를 주행할 때 높은 속도가 아님에도 타이어 스키드음이 발생하지만 운전자가 생각하는 대로 정확하게 움직여주며 그 코너를 도는 와중에 한 번 더 타각을 줘도 전혀 불안함 없이 차가 안정적으로 반응하고, 어느 코너를 돌더라도 운전자가 의도한 만큼 정확하게 라인을 그려가는데, 무엇보다 후륜에서 느껴지는 안정감으로 인해 코너를 주행할 때 아우디가 아닌 BMW의 차량을 운전하는 것 같은 기존 아우디의 안정감과는 전혀 결이 다른 느낌을 전달하는데, 이 안정감이 어느 코너에서든 모두 느낄 수 있어 그 코너에서 잡아 돌려도 후륜의 슬립이 발생하지 않고 고속 주행에서도 아주 안정적인 코너링을 보여줘 오히려 이 느낌이 불쾌하지 않고 아우디에서 느껴보는 새로운 움직임으로 만족스러운 코너링을 보여주었지만, 이 안정적인 느낌과 별개로 타이어 스키드음이 어느 코너에서든 지속적으로 들려와
차의 움직임은 안정적이지만 타이어가 벤투스 S1 에보3가 아닌 전기차 전용 타이어 아이온으로 구성되었다면 더 만족할 만한 코너링 성능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승차감과 정숙성은 어떨까요? 승차감은 어느 노면에서든 불쾌감은 거의 느껴지지 않는 수준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1열에 탑승 후 고속도로를 주행할 때 노면의 잔진동은 거의 느껴지지 않고 요철을 지날 때는 소리가 하나의 막을 거쳐서 들려오는 독일 브랜드에서 흔히 느낄 수 있는 한번 정제된 소리와 완화된 충격으로 요철을 넘었구나 라는 정도로 부드럽지만 출렁출렁거리지 않는, 한마디로 제가 좋아하는 탄탄한 승차감을 느낄 수 있으며 포트홀이나 높낮이가 다른 맨홀길을 밟았을 때 저번 주에 시승했던 미니쿠퍼 JCW와는 전혀 다른 충격은 거의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충격 흡수와 완화를 제대로 보여줘 감탄이 나왔으며, 잔진동 흡수를 알아보기 위해 반복되는 낮은 턱을 지날 때도 잔진동은 거의 90%는 시트와 차체에서 흡수하여 노면이 어떤 상황이든 충격에 대한 스트레스는 느낄 수 없고, 제일 만족스러웠던 과속 반직턱을 지날 때 속도에 상관없이 늘 부드럽게 충격은 느껴지지 않아 시승하는 동안 과속 반직턱을 30번 이상 넘었어도 반직턱이 불쾌해서 피해가는 일이 없을 정도로 속도를 많이 줄이지 않아도 다른 차량의 30km의 승차감을 느낄 수 있어 1열의 승차감은 흠잡을 곳이 없었습니다. 2열에 탑승 후 일반적인 시내길을 주행할 때 높낮이가 낮은 반지턱을 지날 때는 1열과 거의 비슷해 아주 인상적이지만, 높이가 조금 높은 반지턱을 지날 때는 바퀴가 반지턱을 올라갈 때는 부드럽지만 내려올 때는 쿵 하는 충격이 조금 유입되는데, 1열이 너무 좋다 보니 조금 아쉽게 느껴지지만 경쟁사의 차량보다 좋은 반지턱 승차감이라 평할 수 있으며, 길에서 흔히 보이는 포트홀과 맨홀길을 지날 때는 충격이 차체로 전해지지만 많은 충격도 아니면서 불쾌함을 느끼기도 전에 충격을 빠르게 완화시켜 일반적인 시내 주행을 할 때 2열에 탑승해도 충분히 좋은 승차감이라고 평할 수 있겠습니다. Q4 e-tron 스포트백의 전반적인 승차감은 1열과 2열 모두 노면에 상관없이 만족할 만한 승차감을 전달하여 승차감에 대해 불만을 가질 부분은 없었습니다. 정숙성은 전기차답게 정차 소음은 35dB를 기록하였으며, 공조기를 사용할 때 물이 흐르는 소리 같은 잡소리가 없어 만족스러웠습니다. 도어 방음은 음악 볼륨을 최대로 하였을 때도 밖으로 나가는 소리를 50% 이상 감소시켜주고, How long has it been since I've felt like this about anything? 통화 볼륨을 최대로 하였을 때도 밖으로 나가는 소리를 40% 이상 감소시켜줘 반갑습니다. 저는 KT AI 상담사 진이에요. 원하시는 상담을 ARS 조금은 아쉬운 도어 방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주행 소음은 시속 80km에서는 57dB, 110km에서는 61dB를 기록하였습니다. 주행 소음은 커다란 사이드미러에서 발생하는 풍절음이 조금 거슬리지만 경쟁사의 차량과 비교해도 전혀 부족하지 않는 좋은 정숙성을 들려주었습니다. 자, 전기차에서 가장 중요한 충전과 주행 거리입니다. 먼저 충전은 일반적인 완속 충전은 0에서 100%까지 약 12시간이 소요되는데, 보통은 0%가 될 일이 없다 보니 5시간에서 8시간이면 충분하며, 급속 충전은 100kW로 20에서 80%까지 약 40분이 소요됩니다. 공조기를 사용할 때 22도 에어컨을 사용하면 13km가 줄어들며, 28도 히터를 사용해도 에어컨과 비슷한 주행 가능 거리를 보여주지만, 하이 히터를 사용하면 95km가 줄어드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행 가능 거리는 시승차를 처음 받았을 때 배터리 100% 기준 약 440km를 주행 가능하다고 표시되었는데요. 일반적으로 편하게 타는 시승차를 생각하면 준수한 주행 가능 거리를 보여줬다고 생각했는데, 아우디 동대문 전시장에서 저의 시승 코스까지 70km를 주행 후 전비는 8.0km kWh, 주행 가능 거리는 428km를 기록하여 아무리 후륜으로 주행하고 날씨가 따뜻해졌지만 무게가
2150kg으로 무겁고 공기 저항을 받는 SUV인 걸 감안하면 아주 좋은 전비를 보여주는데, 이 전비가 제가 전비 운전을 해서 이런 것이 아닌 야간에 라이트를 촬영하기 위해 편하게 주행을 해도 7.3km kWh 시승차를 반납하기 위해 아우디 동대문 전시장에 도착했을 때는 에어컨을 사용했는데도 7.6km kWh를 기록한 만큼 편하게 주행해도 좋은 전비를 보여주며, 시승차를 받을 때 100% 배터리를 한 번도 충전하지 않고 시승을 마칠 때 34%가 남았으며, 누적 전비가 6.3km kWh를 기록한 만큼 과격한 주행을 많이 하고 에어컨도 사용했음에도 460km는 기본으로 주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어 주행 거리에 대해서는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아주 만족할 만한 전비를 보여주었습니다. 아우디 Q4 e-tron 스포트백 40 프리미엄은 어떠셨나요? 저는 기대를 거의 하지 않고 시승을 했는데 다른 브랜드에는 없는 주간 주행 등 변경에 놀라고 1열과 2열 승차감에 만족하고 주행 가는 거리와 전비에서는 전혀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 너무 만족한 차량이었습니다. 물론 오디오를 선택할 수 없고 어라운드 뷰가 없는 게 아쉬운 부분이지만 일반적으로 전기차와 차의 본연에 충실한 차량으로 대부분 만족할 만한 차량이라 생각됩니다. 다시 한번 차량을 협찬해 주신 아우디 동대문 전시장에서 근무하시는 오지은 딜러님께 감사드리며, 아우디를 구매하시려는 분들은 오지은 딜러님께 연락하시면 친절한 상담과 파격적인 프로모션, 빠른 출고가 가능합니다. 이상 아우디 Q4 e-tron 스포트백 40 프리미엄 시승기를 마칩니다. 제 영상이 도움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이 차량에 대해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섬세하고 담백한 자동차 리뷰어 차또박이었습니다.